사회적으로 남자의 성 역할 그리고 여자의 성 역할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이었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여자라는 것의 이미지가 조금 얌전하고 좀 차분하고 현모양처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선머슴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모성애라든지 케어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케어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줬다기보다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들을 매스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게. 사실은 말씀하실 때 이건 약간 핀트가 달라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와 닮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딸들은 자기 아버지와 닮은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게 처음에는 난 아빠의 이런 어떤 고집스러운 부분 되게 싫었는데 경험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딱 어떤 남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굉장히 강단 있고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자신의 그 생각한 바를 꽤 끌어나가는 이 점이 굉장히 멋지고 장점으로 느껴져서 끌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빠의 고집과 같은 성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면에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인마다 어떤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인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나? 거기서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관념이 뿌리가 잡히게 되는 게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중매체라든지 사회적인 데서 얻게 되는 정보도 함께 있겠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겠고,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만날 때 저희 아빠에게서 가진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자랐던 그것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빠가 되게 선비 같은 스타일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아버지들 왜 그럴까? 네, 저희 아빠는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저희 아빠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굉장히 스스로에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애들이 꼬물꼬물 거리는 애들이 이제 셋이나 있고, 저희 부모님은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살림을 계속 꾸려 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계속 쉬지 않고 맞벌이를 하기도 하셨고, 근데 저희 아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와 어떤 친근감을, 어떤 그런 교감을 하기보다는 그냥 엄격한 아버지 상으로 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었었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빠는 다른 친구들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아빠랑 막 이렇게 껴안고 우리 아빠라고 소개해주면 다른 제 친구네 집에 가면은 아빠랑 막 장난도 치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엄격하게 나를 대할까,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저도 아빠에게 그렇다고 해 저 혼자 막 애교 부리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성격도 좀 안 됐지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영향을 받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게 될 때, 그럴 때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나는 좀 다정한 사람이 좋더라 라던가 그런 게 있었고, 물론 아빠한테 좋았던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공부를 하셨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선비 스타일이니까 좀 꼬장꼬장한 데가 있으셨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좀 저는 약간 지적인 그런 또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향을 어쨌든지 간에 받게 되는 거죠. 뭐 저건 싫고 저거는 내가 좋고. 그래서 그 개인이 누구나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역할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훗날 자신이 이성을 만날 때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보고 자라는 이제 아이가 그 다음에 훗날 또 어떻게 살게 되는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진짜 좋은 말씀해주셨다 느낌이 든 게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이지만 그것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뤘냐에 대한 말씀이셨잖아요. 옛날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은 뭔가 가정 일을 하고 남성은 뭔가 또 행동적인 어떤 다른 집 밖의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런 거에 위주로 있었다면 사실 그거에 있어서 지금은 여성들도 굉장히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가정에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일단 실질 돈이 엄청 현실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생활이 안 되지. 이제 가정적인 일을 여성만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사라고 했을 때 남성도 요리사일 수 있잖아요. 네, 직업적으로 그렇죠. 직업적으로. 요즘에 남성분들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맞아요. 분들도 계시고 플로리스트인 분들도 계시고 뭐 직업의 어떤 그런 경계가 성비, 성의 차이에 대한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지 않나. 간호사들도 당연히 수적으로는 물론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많지만 남성분들도 다른 식으로 그 직업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활동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사실 그 케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섬세하게 사람의 감정, 환자분의 감정에 대해서 좀 케어해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엄청 인기 많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 간호사가. 굉장히 네,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실제로 돈을 뭐 대우를 또 얼마나 받냐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환자를 옮기거나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간호사라는 그 어떤 직업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필요하는 거를 그 남자 간호사가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에 다 어쩌면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남성들이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직업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존재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남자 간호사가 출연하면서 좀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남자 이제 간호사로 소개를 했고요. 네, 이제 의사도 그런 예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여의사라는 단어를 따로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 아니 굳이 의사라고 늘 남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이런 어떤 성차별 단어가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렇죠. 이제 남성에게도 충분히 여성성이라고 느껴지는 성향들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그것이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모성애적인 성이 많은 남자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뭔가 화초를 가꾸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뭔가 또 감성적인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하신 분이 그리고 또 오히려 여성분께서는 더 뭐랄까 이지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이성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부분이 보통 남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성이 갖고 있을 때도 굉장히 정성으로 활용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화를 두 분이서 함께 이뤘을 때 그것이 어울린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부였을 때 부부이든 커플이든 혹은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뭐 개인이 이미 이전 감성과 모든 이런 남성 여성성이 완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두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게 조화를 이루고 더 플러스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조화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너무 좋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일단 알아야지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랄까 아니면은
조금 약점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라기보다는 내가 일단 나의 성향이나 나의 어떤 여성성, 남성성의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게 표출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면은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는 남성의 여성성을 조금 존중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좀 남성성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저는 좀 진취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라는 게 조금 없고, 다만 저는 섬세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런 감정선에서 섬세한 건 조금 떨어져요. 네, 왜 웃으시나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저는 이렇게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사고형이기 때문에, 사고형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런 걸 논하기보다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거를 약간 보완해주는 사람을 일부러 만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만나던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그러고 보니 여성성이 높은 사람이었고, 남자인 편에도 좀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네, 좀 그런 게 강했다는 거죠. 대신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보완이 좀 됐던 것 같고, 만약에 저랑 같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적이 만나진 않아봤는데 만약에 만나서 약간 오히려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거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처럼 같이 진취적이고 저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저 같은 사람, 네, 물론 좋지만 또 연인이 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니까 친구는 될 수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필요한 인재상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고, 그러면은 중성적인, 그렇죠?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표출을 어떤 식으로 잘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나 잡을 수 있을지 또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성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물론 남녀가 각자가, 저는 성 역할이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남녀가, 그렇죠?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것도 있고 어떤 그런 건 다르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아무래도 육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가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이를 좀 더 케어하는 데 있어서 남성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해 왔을 거고, 그런 건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다가올 시대에서는 남녀의 그런 성 역할의 구분이 조금 모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